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차별하는 거예요? 여기 한국의 어느 실내 수영장에서 프랑스에서 한국에 온 미녀 작가들을 못 들어가게 한국 직원들이 막고 있는데요. 얼마 지나서 외국 미녀 여성들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다급하게 어디론가 뛰어들어갑니다. 과연 이 프랑스 미녀 작가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랑스에 살고 있는 베라티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작은 방송사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어서 이번에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을 갈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고요? 저희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끝없는 요청을 받아 저희 방송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획 영상을 제작하게 되어 한국을 가게 되었거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인지도와 문화 콘텐츠가 엄청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보수적인 저희 프랑스에도 한국 문화가 스며들어서 요즘 프랑스에서 가장 핫한 국가는 바로 한국이에요.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음악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한국 음식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프랑스 명문 리그인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 입단한 한국 축구 선수 이강인까지 이런 영향들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한류가 많이 퍼져 있는데요. 한류가 많이 퍼지긴 했지만 아직 한국을 잘 모르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기도 했고 그런 이유로 한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특집 편성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영화나 콘텐츠가 아니라 아직 프랑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알 수 없던 모습들과 한국이란 나라의 삶 속에 있는 로컬 모습들을 집중 촬영해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저력을 알아보자는 생각에서였어요. 촬영 전에 사전 답사를 다녀와야 해서 저희 작가 업무를 보는 팀원 2명과 함께 한국을 다녀올 수 있었는데 한국에 갔다가 정말 왜 한국이 세계적으로 요즘 엄청 유명하고 인정받는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사실 프랑스에서 한국을 가기 전부터 엄청 치열했거든요. 요즘 한국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서 방송사에 있는 많은 작가들 중에 제가 선택받아 출장을 갈 수 있을까 싶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회사에서도 선후배 할 것 없이 서로 자기가 한국에 답사를 가겠다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뽑혔답니다. 제가 그래서 뽑힌 그날 얼마나 기분 좋게 집으로 퇴근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 사전답사 작가로 뽑히자 함께 일하던 다른 작가들의 시기와 질투가 장난이 아니었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속으로 평소에 나처럼 열심히 일했었어야지 하고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저를 포함한 작가 2명까지 총 3명이 함께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사전에 작가들이 미리 한국에 촬영할 대본과 스케치업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으로 사전 답사를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엄청 많이 한국에 대해 찾아보고 알아봤는데요.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기대감이 더 커졌었어요. 한국에 가면 뭔가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많이 들었고 태어나 처음 가보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설레임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책임감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한국에서 도착해서 저희는 정말 많이 놀랬었는데요. 일단 잠깐 소개해드리면 작가들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웅진플레이라는 곳에 실내 수영장을 갔다가 엄청 민망한 일을 겪었었고 또 지하철을 탔다가 프랑스와 너무 다른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프랑스에선 너무 당연한 것들이 있거든요. 오랜 시간 몸에 배어온 습관 때문에 엄청 민망했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동료 작가들과 수영장에 갔다가 겪었던 일인데요. 그래도 외국에 나왔는데 하루 정도는 휴가처럼 즐겨도 되지 않을까 싶어 휴대폰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실내 수영장을 보게 되었고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동료들과 가기로 했었어요. 수영장 로비에서 저희 앞에 어떤 한국인 남성분들이 안으로 들어가길래 저희는 너무 당연하게도 그냥 따라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앞에 있던 남성분들이 저희를 힐끔힐끔 보더니 엄청 당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들의 외모에 또 한국 남자들이 반한 모양이네 하면서 오히려 슬쩍 웃으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수영장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여기를 들어오시면 어쩌냐면서 얼른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수영하러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반문했더니 저희 말을 알아듣지 못했는지 연신방방 뛰며 얼른 나가라고 손짓하더라고요. 방방 뛰는 수영장 직원 뒤로는 나체로 돌아다니는 한국인 남자들이 보였는데요. 저희와 눈이 마주친 한국인 남성분들은 산에서 마주친 호랑이라도 본 것 마냥 화들짝 놀라서 재빨리 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수영장 로비로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남자가 입장하는 곳이 따로 있었고 여성이 입장하는 곳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그냥 한국인 남성분들을 뒤따라갔던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 프랑스에서는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통로가
샤워가 남녀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동하고 심지어 샤워실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쓰거든요. 프랑스 수영장은 공공 수영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1970년대, 198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 많아서 거의 모든 공공 수영장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샤워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영장 안에서 발가벗고 돌아다니다가 웬 외국인 젊은 여성 3명과 눈이 마주쳤으니 한국인 남자분들이 기겁하며 놀랐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희는 다 얼굴이 빨개져서 민망해 혼났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수영장에서 한참 놀고 나와서 다시 숙소로 가기 위해서 저희는 지하철을 이용했었거든요. 당연히 지하철에 내려가면서 마스크를 쓰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지하로 걸어 내려갔거든요.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한국인 분들은 지하철을 타러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대체 무슨 냄새가 날 거라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프랑스 지하철은 한 계단만 내려가도 뭐랄까 시큼하고 찌릿찌릿한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프랑스를 처음 찾은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지하철에서 나는 냄새에 견디기 힘들어할 정도니까요. 프랑스에는 공공 화장실이 진짜 많이 없어요. 정말 어쩌다 가끔 보이는 게 공공 화장실이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지하철에서 대소변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프랑스인이라 좀 민망하고 부끄럽긴 하지만요. 저희 프랑스 사람들은 머리를 잘 안 감아요. 자주 감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한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감고는 감질 않거든요. 샤워는 해도 머리는 안 감고 보통 가끔 미용실을 가면 그때 감는 게 거의 다예요. 그래서 프랑스 중년 여성분들은 미용실을 다녀온 날이면 머리에 비닐 모자를 쓰고 다니시거든요. 오랜만에 손질도 하고 머리도 감았는데 망칠 수 없다면서 머리 한 날은 비닐 모자를 씁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오래 살아서 잘 느끼진 못하는데 가끔 늦잠 자서 회사에 지각이라도 하는 날엔 씻지도 않고 집에서 바로 지하철을 타러 뛰어내려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면 항상 우리 프랑스 사람들 특유의 양파 썩은 냄새 비슷한 게 여기저기 나고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 지하철은 진짜 역한 냄새들이 많이 나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쾌적하다 못해 무슨 대형 쇼핑몰에 들어온 것처럼 모든 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 신세계였어요. 오죽했으면 지하철 타러 갔다가 쇼핑하면서 구경하느라 온 시간을 다 써버렸지 뭐예요. 한국의 지하철 열차 안에서도 냄새와 빈대 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요. 프랑스는 사람들도 지하철에 많고 고약한 냄새들이 진동을 하거든요. 일부 프랑스 여자들은 이런 냄새 때문에 향수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 향수 냄새 때문에 더 견디기 힘들 때도 많아요. 쾌쾌한 화장실 냄새, 씻지 않아서 나는 양파 썩은 냄새, 그걸 감춰보겠다고 뿌린 향수 냄새, 아주 대환장 파티죠. 근데 한국 지하철은 이렇게 쾌적한 상태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니까 프랑스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가 머무르는 호텔은 종로에 있는 곳이에요. 한국 직장인들이 주로 많고 또 저희에게 도움을 주겠다던 한국의 영화사 작가로 일하는 분이 종로에 회사가 있다고 해서 숙소를 종로에 잡았죠. 저희가 아마 종로에 도착한 시간대가 딱 퇴근 시간과 겹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있었는데요. 직장인 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엄청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많은 인파들 속에 그 누구도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지 않더라고요. 간혹 길을 가다 골목이나 외진 곳에 있던 흡연 부스에서 피우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길거리에서 길을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실 제가 평소 담배 연기를 몹시 싫어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담배 연기가 늘 저에겐 괴로웠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담배뿐만 아니라 대마초 같은 마약을 피우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대마초를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쇠고랑 차고 잡혀간다고 하던데 프랑스는 보통 5명에서 8명 정도 모여 파티를 하면 그중에 2명, 3명은 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나이대만 돼도 너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마초를 피웠다고 해서 한국처럼 잡혀가거나 하지 않아요. 프랑스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길 가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담배를 피워서 그 연기를 제가 다 들이마시게 되어 고생했던 기억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흡연 부스에서 밖에서 피우던 분들도 저희가 그 앞을 지나가자 담배를 뒤로 숨기고 재빨리 흡연 부스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도움을 주겠다던 영화사 작가분에게 물어보니까 한국은 요즘 길거리에서 걸으며 담배를 피우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이라면서 안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아마 만날 수 없을 거라면서요.
프랑스에서는 집 아니고 어디고 말도 못하게 흡연을 하거든요. 방 안에서 피우는 사람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 발코니에서 많이들 피워요. 아기와 함께 있는 엄마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도 흔하고요. 그냥 여기저기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뻑뻑 피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저희 프랑스 이야기를 한국 작가분께 해줬더니 한국 작가분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신은 프랑스가 굉장히 선진국이고 매너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프랑스인으로서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선 그렇게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분명 큰 싸움이 날 만한 일이라면서요. 더군다나 아기 엄마가 담배를 피우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아이가 생기면 피우던 사람도 담배를 끊는 게 한국이라고요. 솔직하게 진짜 제가 프랑스인이지만 한국이 프랑스보다 훨씬 성숙한 의식을 가진 선진국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인 작가분이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따가 퇴근하고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테니 연락한다고 하고는 가셨는데요. 저녁에 다시 만난 작가분은 꽤나 맛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뼈 해장국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뼈 해장국? 난생 처음 들어보는 메뉴에 저희는 아리송했었는데요. 뼈로 해장국을 만든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음식일까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작가분의 안내로 식당에 도착해서 작가분이 주문한 음식이 나왔었는데요. 음식을 보곤 저희는 너무 놀라서 다시 한국인 작가분을 올려다 봤죠. 저희의 표정을 보더니 한국인 작가분은 왜 그러냐면서 이거 엄청 맛있는 음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앞에 있는 음식은 다 찌그러진 냄비에 뭘 섞은지 모르겠는 빨간색 국물이 보였고 국물 위에는 길에서 흔히 보이는 풀떼기를 뜯어다 올려두었고 풀떼기 밑에는 뼈만 앙상한 뼈 조각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대체 사람이 먹는 음식인 건가 싶을 만큼 정말 충격적인 비주얼에 저희 동료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고개를 돌리고 말았었는데요. 저희를 보더니 한국인 작가분은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한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요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뼈 해장국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중 하나로 돼지뼈를 사용하여 만든 국물 요리라고 하시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국물 요리 중 하나이기도 하고 약해진 기운을 회복하는데 효능을 가진 음식이라서 고된 일을 했거나 전날 술을 많이 마셨던 날이면 한국인들 많이들 찾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뼈 해장국 홍보대사처럼 효능에 대해서도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해장국에 함유되어 있는 풍부한 물과 영양소들 때문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해독 작용을 도와주고 주로 돼지뼈를 이용해 만들어서 칼슘과 인, 단백질 등이 매우 풍부하고 더군다나 국물 요리이기 때문에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기력이 약해진 사람들에겐 영양 공급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요. 그럼에도 이상한 비주얼에 선뜻 손은 안 가더라고요. 그때 한국 작가분이 뼈에 붙어있는 살점을 떼서 저희 접시 위에 조금씩 올려주셨었어요. 한번 먹어보면 괜찮아질 거라면서 말이죠. 호의를 무시할 수도 없는 터여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접시 위에 올려진 살점을 먹었는데 맙소사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살코기가 어찌나 부드러운지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입안에서 사라졌죠. 옆에 있던 동료한테 이거 은근 맛있지 않아? 라고 물어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저와 함께 왔던 동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한 손으로 뼈 조각 들고 쪽쪽 빨아먹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다 먹고 나니 저녁 8시가 넘었더라고요. 내일은 한국인 작가분이 본인의 집에 저희를 초대해주겠다고 하고는 저희는 내일을 약속하고 헤어졌는데요. 한국인 작가분도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도 숙소로 이제 가자고 하고는 길을 걷다가 대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빛나는 밤거리에 저희는 눈을 빼앗겼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조금만 어두워지면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으슥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한국의 밤거리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빛나는 한국의 밤거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프랑스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송했더니 기절하려고 했습니다. 늦은 밤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저희를 보고 미친 거 아니냐면서 얼른 숙소로 들어가라고 말이죠. 프랑스는 낮에는 활기차고 따뜻한 도시였다가도 해가 지고 밤이 오기만 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밤에는 혼자서 함부로 어디를 돌아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범죄자들도 많고 노숙자들도 많아서 쉽게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심지어 묻지마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오밤중 여자 3명이 미친 사람들처럼 웃으며 어두운 밤길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당연히 프랑스에 있는 동료들이 봤을 땐 우릴 정말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고 한국인 작가분에게 메시지가 왔는데요. 저희가 있는 호텔로 픽업을 오려고 했는데 오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급하게 생겨서 보내준 주소로 택시를 타고 찾아오라는 메시지였어요.
택시를 타기 위해서 숙소를 나와 도로를 건너가려고 했었는데 한 꼬마아이가 제 치마를 잡으면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그 한국인 꼬마아이에게 왜 치마를 잡은 거니? 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저희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꼬마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신호등의 빨간불을 가리켰는데요. 아마 빨간불인데 왜 건너려는 거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민망해서 고맙다고 하고는 녹색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었는데요. 사실 프랑스는 무단횡단이 거의 습관이거든요. 신호등이고 뭐고 일단 내가 도로에 왔다면 그냥 건너는 게 일상이에요. 오히려 빨간불일 때는 뛰어서 건너는 거고 녹색불일 때는 천천히 건너는 거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고,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해외에 나갔다가 어떤 외국인이 무단횡단하는 걸 본다면 아마 10명 중에 9명은 프랑스 사람일 정도로 무단횡단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모르게 신호를 무시한 채 건너려다 한국인 꼬마아이에게 혼쭐이 났던 거죠.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한국인 작가분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도착한 아파트 집마다 도어락이 붙어 있더라고요. 프랑스도 있기는 한데 흔하지 않고 호텔에나 가야 가끔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어딜 가나 뭐든 최신식인 것 같았어요. 프랑스는 어느 건물이든 모두 현관문들은 다 열쇠로 열고 잠그고 해야 하죠. 그래서 어딜 가나 집 열쇠부터 회사 열쇠까지 많은 열쇠들을 늘 소지하고 다녀야 하거든요. 한국식 가정집은 그 집 안도 몹시 쾌적했는데요. 일단 바닥에 두꺼운 카페트가 깔려있지 않아서 놀랐었고 그냥 맨 바닥인데도 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져 놀랐었죠. 바닥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거지? 되게 신기했는데 프랑스는 두꺼운 카페트를 대부분 거실 바닥에 깔아놔요. 왜냐면 한기가 올라오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대부분 신발을 신고 다녀서 집안에 굉장히 먼지도 많은데 한국 가정집은 맨발로 거실을 들어왔는데 발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지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싶더라고요.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동료가 머리가 자꾸 가려운지 계속 긁더라고요. 한국인 작가분은 샤워실이 있으니 가서 머리를 감으셔도 된다고 했었는데요. 동료는 괜찮다면서 거절을 하면서도 머리를 계속 긁더라고요. 저희 프랑스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잘 안 감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빈대나 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는 초등학교에 이가 많으니 주의하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을 정도죠. 머리에 이도 많은데 빈대도 득실득실해서 빈대에 온 몸이 물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의 이런 이야기를 듣던 한국인 작가분은 프랑스가 정말 그런 줄 몰랐다면서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작은 상자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상자 안에는 이상하게 생긴 빗이 있었는데 어찌나 촘촘한지 뭐에 쓰는 물건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머리를 긁던 동료를 한국인 작가분이 불러서 앉아보라고 하더니 그 빗으로 머리를 빗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안마해주는 그런 건가 싶었는데 머리를 빗었더니 이로 보이는 아주 작은 것들이 바닥에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바닥에 뭐가 떨어지니까 한국인 작가분도 놀랐는지 맙소사 하더니 우릴 보더니 한 명씩 대기하라면서 엄청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3명 모두 머리를 그 빗으로 빗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머리가 엄청 시원한 거예요. 한국인 작가분은 연신해서 맙소사를 외치면서 청소기를 가져와 바닥에 떨어진 이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지금 머리를 빗은 빗은 자신의 할머님이 오래전에 쓰셨던 물건인데 자신이 소장하고 있었다가 저희가 머리에 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자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참빗이라고 해서 한국의 전통 빗인데 빗살이 성긴 얼레빗으로 머리카락을 대강 빗은 다음에 참빗을 사용해서 머리카락의 때나 비듬, 이와 같은 해충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썼던 거라더군요. 머리를 빗고 나니까 너무 시원해서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할머님의 소장품이었다고 하는 걸 달라고 할 수 없어서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작가분은 제 속마음을 듣기라도 한 건지 온라인몰에서 주문할 수 있는 거니까 자신이 선물로 하나씩 사주겠다면서 돌아가는 날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가서 저희를 보고 머리 감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괜찮다고 했더니 한국인 작가분은 주먹을 불끈 쥐시면서 화장실 들어가서 얼른 머리 감고 나오지 않으면 오늘 하루 종일 참빗으로 머리를 빗을 거라는 말에 저와 동료들은 화장실로 직행해 오랜만에 머리를 감았었습니다. 불끈하는 한국인 작가분을 보니까 늘 선하고 착했던 한국인들도 화가 나니까 무섭네? 싶었네요. 한국에서 지내고 다시 돌아간 프랑스에서의 삶은 정말 지옥처럼 느껴졌었는데요. 저와 함께 왔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으로의 이민을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아마 내년쯤에서 한국으로 건너갈 참인데 도움을 주셨던 한국인 작가분과도 친해져서 내년에 간다고 말했더니 머리 꼭 감고 오라고 하는 거 있죠?
여하튼 저희는 한국에서 살아갈 모습에 매일을 기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 방송사에서 작가로 근무하던 미녀 작가들의 한국 사전답사 여행을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의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